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오전 11시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틀 전 화요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내년 3월 9일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 세력과 이를 허물어도 괜찮다고 하는 세력과의 대결이며, 저는 자유민주 수호 세력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승계받아야 된다. 사실은 탈환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어서 향후 5년간을 통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북 주사파 그리고 친중 사대주의 성격을 가진 이 핵심 세력들의 행태를 보아가지고 국가의 위기가 어디까지 발전할는지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 세력권에 속하는 모든 이들은 각자 입장에서 내년 3월 9일 선거에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물론 제도권 제1야당 그래도 3분의 1 이석이 넘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이, 이 야당이 잘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그게 맡기면 되지요. 그 야당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시오. 저기 모이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서명해 주시오. 하면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총장의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걸 처리하는 걸 봐도 뭐 내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많이 망설이다가 감히 다음에 열거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감히 제가 충고 또는 권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학번이 58년 입학한 58 학번입니다. 우리 세대는 4.19의 주동 세력이었지요. 물론 6.25 때도 초등학교 5학년이었기 때문에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 전쟁 상황에 대해서 피난도 가고 학교가 휴교되고 하는 걸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도 좀 더 위 세대는 6.25 때 참전한 분들도 아직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 중에도 4.19를 간접 체험한 세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저 학번을 기준으로, 이게 제가 80대 초반인데 60대 후반까지 요 계층 아래서 4.19를 간접 체험하고 11.6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 6.29도 경험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어떻든 영육간의 일익을 담당했던 분들,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 장관을 지낸 분들, 국책기관, 연구기관이건 뭐 산업체기관이건 간에 국책기관의 장을 지낸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 겸 감히 권유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방송에서 이 주사파 정권이 이 대한민국 체제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느냐, 그리고 남북 분단에 대한 배경과 남북한의 각기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뭐 약간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현재 이 정권 주도 세력들은 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정점으로 한 이 대한민국 정부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다. 이게 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냐?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괴뢰인 이승만이 친일파와 결탁하여서 만든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어느 정권이 정당하냐? 김일성 주석이 세운 북한 정권이 그것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그게 정당하게 수립된 그 정권이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이 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서울에서 선포된 날이고, 9월 9일은 그 3주 정도 뒤에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날이 오늘입니다. 73년 전 오늘. 그 아침에 뉴스를 보면 어제 평양에서는 전야제가 아주 대대적으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구구절, 평양 정권이 수립된 이 구구절이 이 주사파 핵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찰 일이. 이들은 분단 배경과 각기 남북한의 정권이 수립된 그 과정을 아주 눈을 감아버렸어요.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모든 스탈린 시대의 외교 문서가 완전히 공개됐어요. 전 세계에 공개됐어요. 우리 외교부에도 그게 번역되고 다 축적이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이 구라파에서 45년 4월 30일 히틀러의 자살로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만이 태평양에서 일본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진주만 기습 이래에 많은 피해를 보면서 서쪽으로 사이판, 괌, 오키나와까지 점령하고 동경 폭격을 하면서 이제 일본 열도를 바라다 보니까 1억 인구가 천황을 위해서 옥쇄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그 미국으로서는 이게 100만 명 이상의 미군의 희생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많은 인명피해를 내느냐 하면서 일방으로 비밀리에 원자탄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7월 15일 날 원자폭탄 실험이 네바다 사막에서 일단 성공을 해서 조만간에 원자폭탄을 갖게 된 요 시점에 소련은 이 일본 대일전에 참전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을 이럴 때에 7월 25일 포츠담에서 스탈린, 트루만, 처칠 세 거도가 유럽의 전후 처리를 논의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라는 이른바 포츠담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소련은 대일 참전을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월 6일 드디어 미국이 히로시마의 원폭을 한 방 터뜨리가 초토화됐어요. 이게 소련이 이걸 보았습니다. 아, 이거 일본이 곧 손을 들고 말겠구나. 근데 사흘 뒤에 8월 9일 나가사키의 원폭이 터지는 걸 보고 일본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만주에 있는 관동군을 압박해갖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이게 어이없는 일이에요. 괜히 소련에 대전에 참전하라 그랬다. 그러고 나면 뭐가 보너스를 요구하겠다. 소련은 일본이 완전히 항복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홋카이도까지 땅을 떼어달라고 미국에 요구를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들은 다 된 밥에 그냥 숟가락 얹은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러나 관동군이 상당히 아직도 잔존해 있고 일본의 어떤 마지막 저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련과 그러면 38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북에 소련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군이 점령한다. 제가 이 점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광복계 회장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뭐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때 주둔한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이쪽 미군이 주둔한 것은 이게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주, 주둔 어느 용어를 쓰든지 간에 그건 그 당시 점령이죠. 왜? 잔존 일본군의 마지막 저항을 분쇄하고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무력 부대가 소련군이 미군이 여기 진주에서 그건 점령이죠. 이래가지고 남북 분계선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불운한 순간이었어요. 미국이 원폭을 이게 확실히 터뜨릴 예정이 돼 있었다가 뭐 굳이 소련으로 하여금 대일전에 참가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면 이 한반도는 온전히 자유민주 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 계기가 돼 있었는데 역사에 지나간 일을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넘기고 이제 남북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했는데 자 북한에 어찌 되느냐. 그 다음 달 9월 20일 45년 9월 20일 스탈린은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소련식 정권을 북한에 수립하라. 그러니까 정권 수립에 착수해가지고
그래야 김일성이를 괴로로 내세워서 그 유명한 보도 사진 있지 않습니까? 평양시청 발코니에서 소련군 지휘자가 옆에 있는 가운데 소련의 훈장을 옆에 달고 나타났.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소련식 공산정권 수립이 되고 일체의 반소련 활동, 신의주의 반공 의거 이게 전부 제압하고 종교활동도 제압하고 정당활동도 제압하고 그러니까 그냥 남쪽으로 지금 김형석 교수를 비롯해서 한경지 목사 같은 이런 지식인 그룹들이 전부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20일 북한 전역에 시군 단위로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46년 초에 이 북한 지역에는 소련식 공산 정권이 이미 수립된 그런 상태입니다. 남쪽은 하지 장군이 군정장관으로 취임해가지고 완전히 미국식으로 모든 걸 허용했어요. 남로당에 파괴할 때도 허용하다가 이게 심하니까 불법화하고 이런 우유곡절을 끝에 47년 연말에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남북 분단돼 있는데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 정권을 세우겠다. 그 유엔 감시단이 왔고 북한이 막았고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하라는 2차 결의가 있어가지고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헌법을 만들고 8.15 이승만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이 초대 내각을 보면 전부 항일 독립투사들로 되어 있어요. 이걸 친일 매국노 정권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뭐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이 오히려 출범 때 더 친일적이었다 한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소련과 미군의 주둔의 성격, 그 양쪽의 정권 수립의 과정 배경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찌 48년 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 정권을 이게 침을 탁탁 뱉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라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얼마 전에 이게 더럽게 출발했다. 더럽게 그 표정하고 일그러진 모습이 그냥 침을 탁탁 뱉는 그런 모습들이. 자, 요 부분은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4년여 이 나라를 다스린 동안에 어찌 됐습니까? 전통적 한미 동맹은 약화시켰고 미군 철수 주장은 물밑에서 끌어오르고 있고 그리고 한미일 삼각협력제도 완전히 붕괴됐고 걸핏하면 친일 종족주의 일본을 아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오부치 수상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선포한 그 정신에도 위배되는 짓들을 수시로 토착 외교 이론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앞으로 5년 또 이런 정권이 계속된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야당이라도 이런 국면에서 열심히 싸우고 믿음직하고 그렇게 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생산해내고 이러고 한다면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대에 지금 80대 초반에서 60대 말 그 사이에 과거 정권의 영역을 거쳐서 총리, 장관, 국회의원, 국책기관의 장을 지낸 그런 저에게는 선배도 되고 후배도 되는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당이 그러니까 제야에 국민과 국가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서야 되느냐 하는 형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 여러분들은 다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니까 신문 칼럼을 쓰거나 또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신청하면 다 받아주게 돼 있어요. 이번에 어느 전 총리, 이번에는 어느 전 장관, 이번엔 전직 국회의원 누구를 모시겠다. 다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과 이 정권의 허점과 실수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입장에서 무슨 말씀을 해야죠. 그게 첫째입니다. 둘째로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 이게 번거롭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영우 청와대 안보수석을 거쳐 외교부 차관을 했던 영국 대사도 됐던 천영우 씨가 천영우 TV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이는 매일 방송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 달에 한 2번 정도 국방 외교에 관한 중요한 이슈가 생기고 이 정권이 헛발질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이걸 분석해서 따지는 천영우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번거롭게 생각하신다면 박찬종 TV에 내가 나가서 말할 기회를 달라.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그 나와서 유튜브 텔레비전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3가지 방법이 또 다 번거롭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나서기도 그렇다.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은 주변을 설득하십시오. 이게 주어진 숙제가 아닙니다. 몇 명을 설득해야 누가 따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양심대로 내가 골프 한 번 덜 치고라도 내가 오늘 누구누구를 설득해서 스스로 이게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 손자 버린 20대, 30대, 그리고 아들 버린 40대. 이 40대가 이게 남북 분단의 배경, 과정, 주사파들의 주장, 이것에 대해서 그쪽으로 국사교육도 그렇고 경도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때마다 이 40대가 문재인 잘한다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손자다 있을 수 있고, 뭐 아들, 딸이 있을 수도 있고, 사위 며느리가도 40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몇 명에게 이런 설득을 했다. 스스로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총리를 지낸 선배 이름, 장관, 국회의원 여러분한 동기동창 이름, 가까운 후배 이름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몇 가지 제시했지요. 이게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내 하나가 전에 총리하고 장관 지낸 지도 오래되고 국회의원 지낸 지도 오래되고 국채기관장 지낸 지도 오래됐는데 내가 새삼스럽게 민망스럽게 경상도 속어도로 말하면 쭈글스럽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나서느냐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안 나서시려면 맨 마지막 방법 말씀드렸지요. 주변에 성실하게 이게 나비 효과라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박찬종 TV의 출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홍원 전 총리가 이 작년 이래에 제 기억으로 분명히 2차례 이 문재인 정권을 아주 신랄하게 나무라는 약 30분짜리 이게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유튜브에 제공을 했어요. 그게 지금도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홍원 총리가 그 모델을 보이고 있고 천영우 전 안보수석이 그런 모델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그렇게 좀 하세요.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